하사로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군인입니다. 점심 먹고 생활관에 박혀서 놀고 있었는데 평소에 성격도 더럽고 병사들을 무시하는 여군 중위 한 명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주 훈련 때 여군들 텐트를 쳐달라는 겁니다. 순간 전 군인이 아니고 노예인 줄 알았습니다. 분대장이 한번 따졌더니 역정내면서 훈련 때마다 원래 그랬다면서 개소리를 하는 겁니다. 텐트 치는 법은 신병 훈련소에서 배우는 건데. 결국은 짬, 계급에 밀려 알겠습니다를 시전하였고 안 그래도 힘든 훈련 분노 상태로 더 힘들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나고 간부 합동 토의, 제일 높은 계급인 대대장부터 병사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훈련에 대해 정리를 하는 관례적인 자리였는데 보통 저같이 낮은 계급은 가만히 듣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데 마지막쯤 대대장이 훈련 관련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저는 미친 척하고 그냥 손을 번쩍 들어버렸고 한마디 했습니다. 오늘 여군에게 훈련 때 텐트를 쳐달란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훈련 때 여군들의 텐트를 남군하고 병사들이 쳤다는데 병사들도 신병훈련소에서 배우는 D형 텐트 치는 법을 남군이 쳐준다는 건 오히려 여군들을 무시하는 처사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니 5초간 정막 후 대대장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여군 텐트를 남군이 왜 쳐줘? 그러자 저한테 명령했던 그 여군 중위가 대대장님, 지금까지 관례가 여군들 텐트는 남군이 치는 것이었고 여군들은 다른 업무를 하며 대대장이 말을 끊으며 여군이든 남군이든 다 똑같은 군인인데 여군들 텐트 하나 못 쳐? 전쟁 나도 남군한테 쳐달라고 할래? 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바로 여군 간부들 텐트 치는 법을 테스트하더군요. 결과는 만신창이. 대대장은 한심하다는 듯이 해당 여군 간부들한테 텐트 치는 법을 다시 배우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저같이 낮은 계급이 그렇게 말한 건 유례가 없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여군 중위가 빡쳐서 절 호출했는데 더 높은 선임들이 막아주더군요. 완전 사이다였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대학생으로서 고단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심해서 대학 익명 커뮤니티 어플을 탐방 중이었는데 엄청난 글을 봐버렸어요. 과제 레포트 삽니다. 내용은 말 그대로 작년 수업 과제 레포트 파실 분 계신가요? 쪽지 주세요. 스스로 작성해야 하는 레포트를 구매하겠다니. 비록 제가 맡은 수업은 아니었지만 저희과 수업이었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친한 담당 조교한테 먼저 카톡을 보내주니 같이 잡자고 하더군요. 우선 익명 커뮤니티니 누군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번 레포트를 판매해본 적 여유를 부리며 쪽지를 보냈죠. 결국 알아낸 그 구매자는 파릇파릇한 신입생이었죠. 이후 바로 교수님께 이 내용에 대해 보고드렸고 교수님께서는 처음이니 말로만 하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담당 조교가 수업이 끝난 후 구매자를 조용히 불러냈고 레포트 구매 혐의에 대해 말했습니다. 학생 레포트 구매하려고 했죠.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구매자는 눈을 똑바로 뜨고 당당하게 발뺌을 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여주자 고개를 떨구고 범죄 사실을 시인했죠. 그날 저녁 구매자는 담당 조교에게 메일로 장문의 사과문을 보냈고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는 개뿔. 또 다른 판매자를 구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판매자가 또 다른 조교였거든요. 또 다른 조교는 교수님한테 바로 보고했고 결국 교수님은 이번엔 못 넘어가겠다고 하셨고 그 녀석의 레포트는 0점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지루했던 3월 그 학생 덕분에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명절에 이모네 아들 딸이 오는데 그중 큰 이모네 아들이 우리 집에서 자주 물건을 훔쳐갔어요. 이번 추석에도 뭐 하나 가져가겠지 해서 서랍에 웬만하면 애가 관심 가질 것만한 것들 다 숨겨놓고 열쇠로 잠그기까지 했어요. 명절날이 되고 그 소악마가 왔는데 소파 아래서 굳이 제 게임기를 발견했더라고요. 숨기기 어려워서 소파 밑에 뒀는데 이놈이 이거 보자마자 형! 나 이거 해봐도 되지? 가지고 놀기만 할게. 그래서 결국 같이 게임을 해줬는데 집에 갈 때쯤 되자 본인도 이거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어요. 이모는 안 된다고 했지만 그놈은 계속해서 사달라고 하다가 그럼 그냥 이거 가져갈 거야. 그 말에 이걸 왜 가져가느냐고 형 거 아니냐고 설득하는데 계속 빽거리며 가져간다고 진상짓. 이모가 그럼 여기서 그냥 살라면서 엘리베이터 타려는데 상자째로 통째로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진짜 화날 것 같았는데 찰싹. 이모가 그놈 뺨을 때렸어요. 가족들 다 있는 데서 참다가 뚜껑 열리신 이모는 멈추지 않고 계속 뺨을 때리셨어요. 사촌 코에서 코피가 나고 나서야 멈추셨는데 너 이 새끼 이런 식으로 살 거면 그냥 도둑으로 살아. 꼴도 보기 싫어. 꺼져. 라는 말과 함께 사촌만 남겨놓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사촌은 벙쪄 있다가 막 울면서 계단으로 울면서 내려갔어요. 그 이후로는 다시는 제 게임기나 물건 훔치지 않습니다. 전 군 복무 때 부대 입구에서 들어오는 차와 나가는 차를 관리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일보다 힘들었던 건 바로 부대 입구 근처에 민간인들 차량 주차를 못하게 하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 행정사관이 그걸 잘못 잡으면 엄청 뭐라고 했었죠. 민간인 아저씨들은 말도 엄청 안 듣고 어느 날 고참이 도저히 못 참겠다며 경찰서에 부탁해서 주차 스티커를 엄청 많이 받아왔어요.
한 번 붙이면 정말 더럽게 안 떨어지는 걸로요. 그 다음부턴 처음에는 빼달라고 부드럽게 말하다가 끝까지 안 빼면 가끔가다 한 번씩 주차 스티커 한 장씩 붙여줬습니다. 그럼 일 보고 와서 투덜투덜 하면서 스티커 긁고 있더라고요. 효과가 좋은 게 한 번 붙었던 사람은 다시는 거기에 주차를 안 하더라고요. 하루는 어떤 비교적 젊은 아저씨가 정문 입구에 정확하게 딱 맞춰서 주차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라서 저희도 엄청 당황한 채 바로 뛰어나가서 차 빼라고 화도 내보고 달래도 보고 매달리며 사정도 해봤지만 쌩까고 그냥 가더라고요. 행정사관이 보면 최소한 저희는 죽음이었고 고참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스티커를 공수해온 고참이 번뜩하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얼마 뒤 행정사관이 와서 보고를 듣고 처음엔 죽일 듯이 뭐라고 하다가 차 상태를 보더니 멍 때리다가 그냥 갔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스티커로 앞 유리창을 전부 도배를 했기 때문이죠. 몇 시간 후 차주인은 와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징징대길래 군법으로 신고해도 되냐고 하니까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결국 운전할 수 있을 만큼만 손톱으로 박박 긁고 떠나더라고요. 속 시원한. 몇 년 전에 고속버스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었죠. 좌석은 거의 꽉 찬 상태이고 제 옆자리엔 아무도 없었지만 제 뒤엔 엄마와 그 아들 한 명이 앉아있더군요. 그땐 서울까지 가려면 4시간 반. 중간에 휴게소에 도착했을 때 잠에 깨서 바깥 구경을 하고 있는데 뒤에 있던 아들내미가 의자를 심심해 거리면서 뻥뻥 차기 시작하더군요. 옆에 있던 엄마는 골아 떨어졌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길래 제가 앞 좌석을 발로 차면 안 돼. 알았지? 라고 성인 여자의 상냥함을 보여줬습니다. 그 상냥함이 만만했던 건가요? 더더욱 아주 그냥 사커킥을 날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 친구 못지않은 무지성 성격이었거든요. 그냥 빠꾸 없이 뒷좌석을 끝까지 젖혀버렸습니다. 이윽고 사이에 낀 채 들려오는 의자 치워! 의자 불편해 치워! 그래서 바로 젖혀진 의자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말해줬습니다. 앞좌석 의자를 그렇게 차면 내가 불편할까 안 불편할까? 불편하겠지? 한 번만 더 의자 차면 서울 도착할 때까지 이 상태로 해놓을 거야. 알겠지? 라고 하니 갑자기 지성이 돌아왔는지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의자를 다시 올려주었고 서울 도착할 때까지 한치의 미동도 없이 조용히 서울에 도착했답니다.